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 이준석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준석. 이 문제인데요. 어제 이거 토론회가 있었고 경제.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아침에 이준석이가 광화문에서 이제 이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그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이준석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이거 여론만 보면 이재명이가 한 48, 9, 50까지 노는 게 몇 개 있고 평균은 48입니다. 거기에 뭐 나머지 잡하는 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이제 권영국은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이거는 이제 이거 정의당이 옛날로 치면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꿨지만 이거는 이제 0.12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좌파가 한 48, 9 그리고 이게 우리 우파가요. 황교안 대표 포함하고 이준석, 김문수 그 다음에 구주화 후보는 이제 따로 보겠지만 사퇴를 했거든요. 이러면 이게 비슷합니다. 지금 좌파, 우파는 이게 평평하게 5대5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는 이재명은 이게 혼자고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이가 한 8% 가까이 7, 8 평균 가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숙제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거 어떻게든 빅텐트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요. 단일화라는 게 원래 남녀로 치면 이게 결혼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아무리 구애를 하고 짝사랑하고 이게 이래도요. 쌍방이 마음이 안 맞으면 단일화가 결혼이 불가능하듯이 어렵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단일화는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잘못하면 이준석의 몸값만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화가.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저 두 가지 보통 정치학에서는 두 가지를 조건을 드는데 하나는요. 아예 누가 단일화 했을 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해볼만 하죠.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노무현하고 정몽준이라고 보자고요. 노무현하고 정몽준이는 아예 단일화 여론조사 했을 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른다. 이럴 때는 서로가 한번 모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한번 단일화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분열되면 필패인데 단일화 여론조사 할 때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럴 때는 서로가 도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단일화하면 이준석이가 포기하고 드랍하고 김문수를 미는 게 이게 단일화잖아요. 이준석이하고 김문수는 이준석이는 7, 8%고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30% 후반 논의. 따라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안 맞다 이거죠. 단일화가. 이준석이로 단일화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면 또 어떤 경우에 단일화 되느냐. 바로 이제 DJP 모형이에요. DJP.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DJ로 되죠. JP는 안 되죠. 그렇지만 DJP가 연합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JP가 책임 총리나 그러면서 내각도 몇 석을 자기 사람을 장관을 몇 자리를 양보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협상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단일화 했을 때 또 100% 이겨서 뭔가 어떤 전리품을 나눠준다나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이게 돼야지 응하잖아, JP도. 근데 이준석이는 제가 들어보면, 만나도 봤죠. 그러게 이준석 측이 들어보면 자기들 생각은 단일화해도 김문수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 하더라도 표가 산수가 아니니까 이준석 표가 100% 김문수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 갔을 때도 비슷한데 100% 가는 게 아닌데 단일화 한다 해서 김문수가 이재명한테 확실히 이기가지고 뭐 자기를 당대표나 책임총리 장관 자리 몇 자리를 개혁신당이 줄 수 있냐 말이야. 그것도 아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나 또는 DJP 모델 어디 하더라도 단일화 해봤자 이준석이는 단일화 해봤자 얻는 건 없고 우리 자기 미래 손해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 살기 뛰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두 자릿수 뭐 10%, 15% 따면 오히려 이게 차기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광화문 기자회견에서도 단일 안 한다. 자기는 그 이순신 충무공, 광화문이 충무공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명량해전할 때도 육군하고 해군을 합치라고 할 때 그게 단일하다 이거야. 근데 그 해군을 육군이 합치지 않고 충무공이 13척의 배로 일본 무찌를 때 자기는 단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하는 게 지금 어렵지 않냐. 현실적으로 하면 좋지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명작의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준석 문제를 푸느냐. 바로 이제 이재명 집권 저지라는 게 대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준석 표는 죽은 표다. 사표다. 이런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극대화해서 고립을 시키는, 그래서 이게 표를 최소화하는 이 전략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은 애들 중에 대학생들요. 저도 여러 번 이게 만나보면 아이고 이번에는요. 서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게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이준석이 한 표 찍어줄랍니다. 그럼 이게 다음에 또 차세대 미래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까? 이런 게 젊은이들이 주위에 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번에 왜 안 되냐? 김문수 후보 찍으면 된다. 이재명이 봐라. 이재명이 48이다 평균이. 그럼 이게 이준석 안 찍고 김문수 후보 쪽에 다 찍어주면 바로 이게 이기지 않냐. 지금 이제 보수하고 진보, 보통 우파 좌파라 하죠. 여기에 지금 비슷하다 전체 파이가. 그러면 이게 이번에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 야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을 막는 게 지금 이것만큼 나라에 중요한 게 어딨냐. 너 이재명이 되면 너 그게 청년들의 미래는 끝난다. 이재명이 되면 이게 주권은 게 중국이나 북한에 넘어가고, 그러게 너 미래 세대는 너가 빚더미 않는다. 너가 이게 그냥 나라 이재명 되면 너가 알잖아. 야 너도 이재명 싫어하네. 청년들도 이재명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이준석을 찍겠다 하느냐. 그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찍어도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패배주의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들이 좌파들이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막 그냥 20% 차이 나고 15% 차이 나니까 안 되는 걸로 이게 미리 포기하게, 이게 좌파 여론조사들의 저는 문제라 봐요. 근데 어제 우리 진짜 여론조사, 어제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또는 공정보험이 7% 8% 나오고 김문수 40%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우파 좌파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야 너 김문수 후보 찍으면 이번에 지금 비슷하다. 너 그런 게 좌파 여론조사 믿으면 안 돼. 진짜 한번 봐라. 전체 이재명이 평균이 48이야. 이게 한계야 이재명. 이재명이 한계라고. 그러면 이게 나머지가 52, 3%가 이게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 찍으면 이게 박병으로 와서 이게 된다. 이준석이 좋아도 이게 다음에 찍어주다도 이번에는 이준석이 7, 8%다. 진짜 너 소중한 한 표가 찍어봤자 이게 죽은 표지 아무 의미 없는 표 아니냐. 그러면 이게 너가 제일 싫어하는 이재명이 된다. 너 이재명이 되면 너 청년들이 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다 봐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패배주의 좌파 여론에 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김문수 후보 저는 지지율이 40%대로 보고 있거든요. 딱 이준석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황교안 대표 1, 2%까지 합치면요. 우리가 이게 오히려 51이라 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보수가 한 51, 2, 좌파가 한 48, 9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준석이가 끝까지 완주하면 원래 지지율 3, 4%를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묶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특히 청년들 표가 좀 있거든 이준석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너 제일 싫어하는 이재명이 좋은 일 시키는 게 이준석 찍는 거다. 지금 이게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이준석 사표 방지 심리, 그리고 이재명 집권 저지라는 대명분 하에 표를 최소화 고립시킨 다음에 이재명과 김문수의 1대1 승부로 만들어가면 저는 충분히 성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확고한 게
이재명 지지, 확고한 지지는 저는 한 37, 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근거 놓으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제 이재명이가 직전까지 계속 30%대 여론조사가 많았고요. 탄핵 전까지는 30%대가. 근데 그 결정적인 거는 재판 중지 여론입니다. 이재명이가 이게 대통령 될 때 재판이 중단되느냐?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높고 KBS하고 한국을 있었지. 중단돼야 된다는 건 37이거든요. 재판까지 중단돼가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는 게 이게 개딸 완전히 지지층 아닙니까? 여기 한 37, 8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대세론에 순응해가지고 한 48, 9 평균이 이재명 놓으니까 그 10% 정도는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흔들 수가 있는 이런 게 저는 지지다. 따라서 이게 콘크리트 이재명 지지는 한 37, 8에서 40 요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법 리스크를 현재 극대화해서 야, 뽑아봤자 봐라. 재판 중단 안 되면 이미 유죄는 끝났지 않냐. 야, 재판 중단 안 된다는 게 60%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뽑아봤자 뭐 바로 우리 60일 뒤에 또 선거할 텐데 너 또 선거할래? 이번 선거는 이게 그냥 예비 선거다. 또 선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중도층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사표 방지 무엇보다 이재명 집권 저지라는 대명분으로 청년층을 상대로 우리가 설득에 나서면 충분히 저는 대역전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제 토론과 오늘 광화문 회견,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토론회까지 이준석이는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이준석이도 자기도 머리를 굴려볼 거 아니에요. 요게 단일화하면 자기는 100% 안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모델 안 되는 거지. 100% 자기가 김무산 단일화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흡수되는 거지. 덜합. 그러면 이게 얻는 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게 단일해줘도 김문수가 져버리면 이재명한테 져버리면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게 포기한 거면 되니까 우리 미래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생각으로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간다? 바로 이게 이재명 집권 저지라는 대명분하에 이준석 찍은 거는 전부 이게 죽음표 사표다.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김문수로 힘이 모이면 이게 지금 여론이 팽팽하다. 이런 데 가짜 여론도 쏘면 안 된다. 이런 데 전략을 펴가지고 끝까지 이준석 표를 3, 4%로 묶어놓자. 이런 데 저는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제요, 지금 계속 지금도 빅텐트 이재명 막기 위해서는 이준석하고 단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뭐 그게 원론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게 실제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다른 플랜 B, 다른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결국 사표 방지 심리를 극대화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